제7과 전통문화와 예술. 이 작품은 미인도라는 작품입니다. 2번 미술 작품에 대한 해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이 그림부터 보실까요? 이 그림 본 적 있으세요? 네, 본 적 있어요. 이 작품은 미인도라는 작품입니다. 조선 후기의 풍속 화가로 잘 알려져 있는 신윤복이 그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신윤복 작품은 주로 남녀 간의 사랑이나 여성의 아름다움을 다룬 작품이 많은데요. 특히 미인도에 이런 신윤복 작품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제목이 미인도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진짜 미인인가요? 어떠세요? 글쎄요.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미인상으로 추정되는 이 여인을 보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당시의 미의 기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눈, 코, 입이 크고 화려한 요즘의 미인상과는 달리 이목구비가 좀 작으면서 단아하고 수수한 모습이죠. 과연 이 여인은 누굴까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은 바로 신윤복이 사랑했던 기생일 거란 설입니다. 이 여인이 입은 한복을 살펴보면 기생이란 걸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몸에 딱 맞게 입은 저고리와 다홍색의 안 옷고름은 당시 기생 한복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여인과 신윤복이 사랑했던 사이란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손을 보세요.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면서 수줍어하는 모습이 마치 사랑하는 사람 앞이라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여인의 시선도 한번 봐주세요. 신윤복과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있죠. 여러분,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설레어하는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자, 이 그림부터 보실까요? 이 그림 본 적 있으세요? 네, 본 적 있어요. 이 작품은 미인도라는 작품입니다. 조선 후기의 풍속 화가로 잘 알려져 있는 신윤복이 그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신윤복 작품은 주로 남녀 간의 사랑이나 여성의 아름다움을 다룬 작품이 많은데요. 특히 미인도에 이런 신윤복 작품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제목이 미인도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진짜 미인인가요? 어떠세요? 글쎄요.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미인상으로 추정되는 이 여인을 보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당시의 미의 기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눈, 코, 입이 크고 화려한 요즘의 미인상과는 달리 이목구비가 좀 작으면서 단아하고 수수한 모습이죠. 과연 이 여인은 누굴까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은 바로 신윤복이 사랑했던 기생일 거란 설입니다. 이 여인이 입은 한복을 살펴보면 기생이란 걸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몸에 딱 맞게 입은 저고리와 다홍색의 안 옷고름은 당시 기생 한복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여인과 신윤복이 사랑했던 사이란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손을 보세요.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면서 수줍어하는 모습이 마치 사랑하는 사람 앞이라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여인의 시선도 한번 봐주세요. 신윤복과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있죠. 여러분,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설레어하는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제7과 전통문화와 예술. 며칠 전에 친구하고 판소리 보러 갔다 왔어요.
2번. 전통음악 공연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며칠 전에 친구하고 판소리 보러 갔다 왔어요.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도 한번 본 적 있는데 직접 공연장에 가서 보니까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뭐랄까, 무대가 꽉 차는 느낌이던데요? 그렇죠. 무대가 화려한 것도 아니고 소리꾼 한 명이 오로지 고수의 북장단 소리에만 맞춰 노래하고 연기하는데도 무대가 꽉 차는 느낌이죠. 소리꾼이 다양한 역할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생동감 있게 표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왜 북치는 사람이 중간중간에 얼씨구 좋다 하면서 분위기 띄우잖아요. 그것도 정말 재밌었어요. 관객도 함께 공연에 참여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판소리의 가장 큰 매력이죠. 근데 서양에도 이런 판소리 같은 공연 형태가 있어요? 글쎄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판소리처럼 이렇게 혼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공연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 오페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물론 오페라가 판소리에 비해 무대도 화려하고 등장인물도 많긴 하지만요. 그렇죠. 또 판소리는 북 하나만 사용하는데 오페라는 다양한 악기로 연주하는 것도 다르고요. 근데 제시카 씨가 말한 것처럼 둘 다 공연장에서 노래를 통해 청중하고 공감하는 전통 음악 공연이란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판소리 보러 한 번 더 가야겠어요. 그럼 이번엔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지 씨도 같이 갈래요?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며칠 전에 친구하고 판소리 보러 갔다 왔어요.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도 한번 본 적 있는데 직접 공연장에 가서 보니까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뭐랄까, 무대가 꽉 차는 느낌이던데요? 그렇죠. 무대가 화려한 것도 아니고 소리꾼 한 명이 오로지 고수의 북장단 소리에만 맞춰 노래하고 연기하는데도 무대가 꽉 차는 느낌이죠. 소리꾼이 다양한 역할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생동감 있게 표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왜 북치는 사람이 중간중간에 얼씨구 좋다 하면서 분위기 띄우잖아요. 그것도 정말 재밌었어요. 관객도 함께 공연에 참여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판소리의 가장 큰 매력이죠. 근데 서양에도 이런 판소리 같은 공연 형태가 있어요? 글쎄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판소리처럼 이렇게 혼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공연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 오페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물론 오페라가 판소리에 비해 무대도 화려하고 등장인물도 많긴 하지만요. 그렇죠. 또 판소리는 북 하나만 사용하는데 오페라는 다양한 악기로 연주하는 것도 다르고요. 근데 제시카 씨가 말한 것처럼 둘 다 공연장에서 노래를 통해 청중하고 공감하는 전통 음악 공연이란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판소리 보러 한 번 더 가야겠어요. 그럼 이번엔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지 씨도 같이 갈래요? 제7과 전통문화와 예술. 오늘은 해금 연주자 꽃별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2번.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오늘 신인상을 수상하신 김하나 씨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부터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선 이번 작품을 함께한 감독님과 작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화 데뷔작이었던 이 작품은 저에게 너무나 각별한데요. 처음 연기를 시작할 때 그 마음 잊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오늘 신인상을 수상하신 김하나 씨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부터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선 이번 작품을 함께한 감독님과 작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화 데뷔작이었던 이 작품은 저에게 너무나 각별한데요. 처음 연기를 시작할 때 그 마음 잊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금 연주자와의 인터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을 여는 아침 신은호입니다. 오늘은 해금 연주자 꽃별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별 씨. 먼저 꽃별 씨의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금을 연주하는 음악가 꽃별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해금이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해금이 어떤 악기이고 해금의 매력이 무엇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해금은 바이올린과 비슷한 방식으로 소리를 내는 한국의 전통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금은 같은 사람이 켜도 켜는 방법과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 아주 다양한 소리가 나요.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자연의 소리라고나 할까? 이런 자연스러움을 품은 소리를 내는 악기가 바로 해금이에요. 많은 국악기가 있는데 특별히 해금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전 원래 검은고를 전공하고 싶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땐가 어느 날 친구하고 연습실을 지나가는데 어디서 낑낑거리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치 어떤 생명체가 절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게 바로 해금이었죠. 제가 하고 싶었던 악기도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음색의 악기도 아닌데 저한테 운명처럼 다가온 거죠. 해금이 먼저 저에게 말을 걸었다고 생각해요. 해금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모든 곡들이 각별하시겠지만 꽃별 씨 앨범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 어떤 곡이고 이유는 뭔가요? 글쎄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잖아요. 사실 아끼는 곡들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 굳이 한 곡을 꼽으라면 돌아가신 외할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철길 옆에 작은 꽃송이들이란 곡을 꼽고 싶어요. 외할머니께서 제가 이 곡을 연주할 때면 팔이 불편하셨는데도 제 무릎에 박자를 맞춰주시면서 참 좋다 하셨거든요. 유독 할머니께서 좋아하셨던 곡이기도 하고 제가 처음으로 작곡했던 곡이라 저한텐 정말 의미가 있는 곡이죠. 아, 그렇군요. 특별한 추억이 있는 곡이라고 하시니 꼭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음악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걸 추천하고 싶으세요? 공연장에서 직접 볼 수 있다면 판소리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판소리를 보면 공연자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또 기승전결이 확실히 나타나기 때문에 가사를 몰라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죠. 아직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꽃별 씨의 꿈을 듣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할머니가 돼서도 무대에서 멋지게 연주를 하고 싶어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면서 멋있는 음악가로 남는 게 제 희망이고 바람이에요. 꽃별 씨의 바람대로 훗날에도 멋있는 음악가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길 바랍니다. 꽃별 씨,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활동 1번 다음은 크로스오버 음악에 대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쓰십시오. 청주시립국악단이 3억 원 남짓한 예산으로 제작한 K뮤직 음반이 2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K뮤직은 국악과 현대음악을 크로스오버한 새로운 음악 장르입니다. 청주시립국악단 한진수 예술감독 겸 지휘자가 오랜 시간 연구한 끝에 국악기와 서양악기의 장점을 살려 하나의 장르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한진수 지휘자는 기존의 퓨전 국악 음반에서는 단순히 국악기와 서양악기를 함께 연주한 데 그친 반면 이 음반에서는 서양악기인지 국악기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연주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음반에는 총 14곡이 실려 있습니다.
대부분 연주곡이지만 실력 있는 가수가 연주곡에 가사를 붙여 부른 대중가요 같은 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음반에 담긴 K뮤직은 오는 26일 오후 5시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청주시립국악단이 3억 원 남짓한 예산으로 제작한 K뮤직 음반이 2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K뮤직은 국악과 현대음악을 크로스오버한 새로운 음악 장르입니다. 청주시립국악단 한진수 예술감독 겸 지휘자가 오랜 시간 연구한 끝에 국악기와 서양악기의 장점을 살려 하나의 장르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한진수 지휘자는 기존의 퓨전 국악 음반에서는 단순히 국악기와 서양악기를 함께 연주한 데 그친 반면 이 음반에서는 서양악기인지 국악기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연주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음반에는 총 14곡이 실려 있습니다. 대부분 연주곡이지만 실력 있는 가수가 연주곡에 가사를 붙여 부른 대중가요 같은 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음반에 담긴 K뮤직은 오는 26일 오후 5시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